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불과 두 달이란 시간 안에 세계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반등 추세의 힘과 함께 재차 지속 강세로 불거지던 달러도 서서히 약세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달러의 추세에 대한 제 생각을 아주 기가 닳도록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최근에 달러 영상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 돌려보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의 중기적인 미래를 세부적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깍시의 멤버십을 가입하여 형님들 담배도 끊으시고 담배값 대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달러는 이미 땡땡을 찍었다. 이 땡땡의 의미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부제로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신속하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월에 주식시장의 저점 이후에 사실상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주요국들의 증시 상승 이런 배경에는 단연 개인들의 로컬 자금이 한몫을 하게 되고요. 3월부터 쭉쭉 올라가는 모멘텀 속에서 개인들은 재차 이 하락 직전부터 매수 금액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차트에서 파란색 선 위는 이렇게 매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아래로 차트가 그려졌다는 의미는 지속 매도했음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개인의 경우 코스피가 내려가던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시기에 개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입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반등하면서 이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인데 최근에 개인의 매수 매도 경향을 보게 되면 약간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증시가 내리꽂고 이렇게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증시의 저점 영역에서는 지속 매도세가 이어지다가 이 반등 국면이 이어질 때는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5월 이후부터는 소폭 이렇게 매수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의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주요국들의 증시 상승에 이런 주인공은 개인의 자금이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외국인은 선뜻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코로나의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의 움직임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1차적으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던 그 본격적인 배경에는 우선 그동안 지속된 이 1200원을 상회해온 이 강달러 현상이 그 1차적인 이유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개인과 같은 기관과 같은 국내 자금의 경우 원화로 매수하고 원화로 매도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거는 환율과 상관이 없지만 글로벌 투자 자금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이런 환율을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원달러가 흘러내리는 국면에 본격적으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유입 모멘텀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코스피는 재차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의 경우 과거와 같이 달러가 다시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달러의 방향은 이미 여기 고점이 찍혔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 깍시가 달러가 이미 고점을 좀 찍었다고 보는 그 첫 번째 이유, 일단 5월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실업률은 13.3%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호조를 띠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5월에 이 미국 실업률이 더 한 번 더 이렇게 피크를 찍고 이렇게 둔할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4월에 실업률이 정점으로 하고 지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지속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실업률에 선행하는 지표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의 이런 고용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고 소비를 결정짓는 키팩터가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고용지표를 살펴보기에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실업 청구 건수가 지속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게 될 때 실업률은 후행해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주간 청구 실업 건수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에 이 시기는 재차 미국 주가에 이런 바닥을 의미하게 되고, 재차 이런 식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엇갈려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피크를 찍었으며 락다운은 해제가 되었고,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는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안전 자산에 대한 이 달러 선호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 아래표는 세계 탑4 확진자 수가 높은 국가를 제가 뽑아온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 이 며칠 전에 이렇게 약간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높은 숫자이긴 하나 꾸준히 이런 식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브라질의 경우 앞서 스페인, 이탈리아를 제끼고 확진국가 2위국가로 이렇게 우뚝 올라서게 되었는데, 확진자 수가 지금 급등 추세이긴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의 문제로 좀 여겨지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 추세가 이런 식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미국과 중국, 이런 G2 국가의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일 확진자 수가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 트럼프가 락다운을 일단은 다시는 하진 않겠다고 언급을 한 바, 락다운만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재차 2차로의 큰 충격은 앞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라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상황이 다시 악화되어 미국에 다시 락다운을 걸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충격은 또 거세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분석의 영역이 아닌 예측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단지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5월물 유가가 사상 최고로 이렇게 마이너스 유가를 찍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복세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유가가 바닥을 찍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미국이 락다운을 이렇게 걸었던 시기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락다운이 재차 이렇게 발동이 안 걸린다면 유가는 지속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지금은 유가의 회복과 함께 경제 지표까지 이렇게 개선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가 감산도 한 몫을 더해서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가와 달러의 흐름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유가의 상승은 이런 달러의 약세 압력으로 또 작용되는 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유가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런 영상에서 제가 40달러 부근까지 유가가 금방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덧 40달러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자산 수익률 상위로 유가가 포지션되어 있고, 달러의 수익률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달러가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네 번째 이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는 좀 원투펀치를 많이 맞은 국면에서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슈가 파국으로 가지는 좀 않을 것이라 보이고요. 이미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이 재선을 위한 그냥 전략적인 쇼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트럼프 스스로가 올해 대선을 앞둔 11월을 두고 주식시장을 악재로 만들거나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로 몰고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밭을 잃을 행동을 대놓고 트럼프가 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번외로 미국은 여느 국가 대비해서 보더라도 주식 투자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식시장에 좀 민감하다는 거고요. 당연히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데 그 변동성의 주체가 트럼프가 된다면 누가 좋다고 트럼프를 찍게 될까요? 당연히 돈 앞에는 장사가 없죠. 아무튼 최근에 홍콩 이슈도 그렇고, 재선을 위해서라도 대선 전까지는 최소한 극단적으로 사항을 전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의 미국 경제 살리기와 내수 소비 살리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미국 내부의 시위 상황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을 지속은 하되 앞으로 극단적으로 펼쳐지기를 원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서서의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달러가 이미 피크점을 좀 찍었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는 하방 압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정확한 건 없겠죠. 다만 각종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적각씨는 이 댓글의 논리적인 토론글은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앞으로의 이 중기적인 미래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보다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하고 싶다면 이 깍시의 멤버십 가입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